내 생일날 아버지는 내 목발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너 같은 기생충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죽어버려.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28살 생일, 가족 모임이라고 불릴 만한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말렸지만 그는 술에 취해 더 큰 소리를 쳤다. 이 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 장애인이라고 평생 먹여 살릴 수 없어. 내 다리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영원히 불편해졌다. 그 사고는 아버지의 음주운전 때문이었지만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탓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목발 없이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동생은 웃으며 아버지의 편을 들었다. 형,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집에 있는 게 부담이야. 나도 결혼할 텐데 그들은 나를 가족의 짐으로 봤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나름대로 버텨왔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는 영원한 약자였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기어가 문을 잠갔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버지는 출근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녀는 늘 아버지의 폭언을 참아왔다. 나처럼.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지기로 했다. 아니, 달라져야 했다. 그 기생충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 나는 먼저 내 상황을 냉정히 분석했다.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현재 수입은 월 200만 원 정도, 하지만 목발 때문에 외출이 제한적이다. 홈 오피스를 강화해야 한다. 나는 온라인으로 재활치료사를 찾기 시작했다. 아니, 그건 핑계였다. 진짜 목적은 정보 수집이었다. 아버지의 회사, 그의 동료들, 그의 비밀. 그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외도 소문이 돌았다. 동생은 은행원으로 일하며 결혼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훑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들은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렸다. 나만 빠진 채로. 그 과정에서 나는 고통을 느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그들은 나를 버릴 수 있나? 하지만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내면 지는 거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성스러운 거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노인 학대가 뉴스에 나온다. 나는 그 틈새를 파고들기로 했다. 법률 사이트를 뒤졌다. 상속법, 가족법. 아버지가 나를 기생충이라고 부른 건 증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기다려야 한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아버지랑 왜 사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에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속으로. 나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아버지에 의존한다. 나처럼. 나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엄마,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그녀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이용해야 한다. 동생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들은 안도하는 눈치였다. 나는 집에 혼자 앉아 그들의 메시지를 봤다. 형, 이해해줘. 내가 오면 분위기 어색할 텐데 그 메시지는 내 결의를 다졌다. 나는 동생의 약혼자를 조사했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흥미롭다. 법을 아는 사람. 나는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관찰해야 한다. 내 심리는 점점 변했다.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날의 모욕이 반복됐다. 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생충. 나는 깨어나서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차가워졌다.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한다. 복수하기 위해. 침묵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 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편지, 사진. 그의 외도 증거. 어머니에게 보여줄까? 아니, 아직. 그걸 이용해 그를 협박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손이 떨렸다. 이게 나인가? 가족을 파괴하는 짓인가?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파괴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사진을 복사했다. 디지털로.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더 강해졌다. 재활을 통해 걸음이 나아졌다. 수입도 늘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워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가족 문제는 사적이다. 공개하면 비난받는다. 나는 혼자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타겟은 동생. 그의 결혼을 망치자. 하지만 직접적으로? 아니. 그의 비밀을 드러내자. 그는 회사에서 횡령 소문이 있었다. 나는 그걸 파헤치기 시작했다. 익명 제보. 내 안에 갈등이 컸다. 이게 옳아. 하지만 그날의 모욕이 떠올랐다. 나는 계속했다. 시간이 흘렀다.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온 그들을 관찰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어머니는 조용히 참았다. 나는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 축하해. 동생은 어색하게 웃었다. 고마워, 형.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편함이 스쳤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나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먼저 동생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증거 첨부. 그건 내가 조사한 서류였다. 은행 거래 내역, 이상한 지출. 그는 작은 액수지만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왜? 결혼 자금 때문일 거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의 소셜미디어에서 힌트를 얻었다. 사치스러운 데이트 사진. 이메일을 보낸 후 나는 불안했다. 손이 떨렸다. 만약 들키면? 하지만 그건 계산된 위험이다. 한국법에서 횡령은 중죄다. 회사 내부 감사로 끝날 수 있지만 그의 경력에 타격을 줄 거다. 나는 기다렸다. 며칠 후 동생이 집에 와서 짜증을 부렸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아버지가 물었다. 무슨 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시작이다. 내 심리는 복잡해졌다. 복수가 기쁨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아버지 외도 알아요.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오래된 여자와의 사진. 그녀는 울었다. 왜 이제야 말해? 나는 대답했다. 때가 됐으니까.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때를 기다린 거다. 어머니를 자극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흔들자. 그녀는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나는 말했다. 엄마, 나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그녀를 이용해 아버지를 고립시키자. 아버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의 팀에서 실적이 떨어졌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의 이메일을 해킹하지 않았지만 동료와의 대화를 엿들었다. 집에서. 요즘 집안일이 복잡해. 그는 말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그의 상사에게 익명 제보. 영업팀장의 외도와 음주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는 사진과 사고 기록. 그의 음주운전 과거.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너는 괴물이 돼가고 있어. 하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들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이건 정의다. 아니, 생존이다. 임랭 라체트 찹. 동생의 상황이 악화됐다. 회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집에 와서 소리를 쳤다. 누가 나를 엿먹이려 해. 아버지가 달랬다. 진정해. 하지만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약혼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변명했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기다려. 어머니는 점점 나에게 의지했다. 너만 믿어.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그녀를 이용하는 게 미안했다. 하지만 미안함은 약함이다. 나는 계속했다. 아버지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의 은퇴 자금, 불법 투자. 한국에서 그런 건 큰 문제다. 세무서에 제보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피곤해졌다. 복수는 에너지를 소모한다.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 일에 집중했다. 수입이 늘었지만 마음은 메말랐다. 꿈에서 그날의 생일을 반복했다. 기생충 그 말에 나는 깨어나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참는 게 내 무기다. 동생의 결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약혼자가 의심했다. 내 가족 이상에. 그는 화를 냈다. 집에서. 나는 그 싸움을 지켜봤다. 형, 내가 한 짓이야. 그는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그는 똑똑했다. 의심할 만했다. 그게 긴장감을 더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아버지의 회사에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그의 동료를 만났다. 우연처럼. 카페에서. 아버지 친구분이시죠? 대화를 유도했다. 그의 약점을 캐냈다. 그는 취해서 털어놓았다. 내 아버지, 여자 문제로 골치 아파. 나는 녹음했다. 증거.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다. 동생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 횡령은 증거 부족으로 끝났지만 그의 평판이 떨어졌다. 그는 집에 와서 나를 노려봤다. 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나일까?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그는 불안해졌다. 똑똑한 녀석, 하지만 약했다. 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내가 도왔다. 변호사 상담. 재산 분할, 그녀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엄마 몫을 챙겨요. 하지만 내 계획은 더 컸다. 아버지의 불법 투자를 드러내 재산을 줄이자. 세무서에 제보. 익명으로.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갔다. 위궤양, 그는 말했다. 나는 동정심을 느꼈다. 순간. 그만할까? 하지만 그날의 모욕이 떠올랐다. 아니, 계속해야 한다. 그는 나를 버렸다. 이제 내가 그를 버릴 차례. 나는 그의 외도를 어머니에게 더 자세히 말했다. 그 여자, 아직 만나. 그녀는 충격받았다.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그 울음이 내게 죄책감을 줬다. 너는 그녀를 이용해 내 아내 목소리. 하지만 무시했다. 복수는 희생을 요구한다. 내 인성도. 동생의 약혼자가 헤어지자고 했다. 내 가족 때문에 못해. 그는 절망했다. 집에서 소리를 쳤다. 누가 날 망치려 해. 아버지가 달랬다. 조사해봐. 그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봐 걱정됐다. 나는 조심했다. 모든 제보는 VPN으로. 추적 불가. 내 심리가 변형됐다. 처음엔 분노였다. 이제는 냉정한 계산. 사람을 도구로 봤다. 어머니조차. 이게 나인가? 밤에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계속했다. 생존 본능. 한국 사회에서 약자는 짓밟힌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그를 불러 조사했다. 외도 소문이 있어.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내가 보낸 사진. 그는 집에 와서 화를 냈다. 누구 짓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 탓이야.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지켜봤다. 동생이 나를 찾아왔다. 형, 솔직히 말해. 내가 한 거지. 나는 웃었다. 왜? 그는 주먹을 쥐었다. 증거 있어? 거짓말. 블러핑. 똑똑하다. 나는 긴장했다. 없어. 그는 갔다. 하지만 의심은 남았다. 복수가 위험해졌다. 나는 다음으로 넘어갔다. 아버지의 은퇴 자금. 불법 주식 투자. 세무서 제보. 탈세 의혹. 그들은 조사할 거다. 한국에서 세금은 엄하다. 그는 파산할 수 있다. 내 아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멈춰.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사진이 떠올랐다. 나 없이 나는 계속했다. 어머니와 함께 새 집을 찾았다. 우리 둘이 살자. 그녀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슬픔이 보였다. 나 때문인가?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경고,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는 술을 더 마셨다. 집에서. 나는 그를 봤다. 약해진 모습. 만족했지만 동시에 아팠다.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눌렀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됐다. 세무서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는 패닉했다. 이게 무슨?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너가 한 짓이야.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나를 봤다.
의심. 동생은 약혼자와 헤어졌다. 그는 우울해졌다. 집에 와서 나를 탓했다. 내 탓이야. 내가 가족을 망쳤어. 바이러니하다. 그들이 나를 망쳤는데 나는 대답했다. 내가 한 일 때문이지. 그는 충격받았다. 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암시. 그는 두려워졌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무죄야.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그의 투자 내역. 나는 더 제보했다. 추가 서류. 그는 점점 고립됐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소문 때문. 내 심리는 이제 왜곡됐다. 기쁨 대신 피로.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중독됐다. 복수해. 이게 끝나면 뭐가 남아 생각했지만 무시했다.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분할. 아버지는 화냈다. 내가 배신했어. 그녀는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내 역할이 드러날까 봐 긴장했다. 동생이 조사했다. 익명 제보자 IP 추적하지만 실패했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형, 너 컴퓨터 잘하잖아. 나는 웃었다. 그게 증거야.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똑똑한 놈. 복수가 스릴을 더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2번. 스트레스성 질환. 나는 병문안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갔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 너 때문에 나는 부정했다. 아니,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아버지의 외도를 공개. 그의 여자에게. 하지만 그 여자는 가족이 있었다. 그걸 이용하자. 그녀의 남편에게 제보. 혼란이 될 거다. 실행했다. 익명 편지. 사진 첨부. 그 후 소란이 일었다. 그녀의 남편이 아버지에게 연락. 싸움. 아버지는 더 무너졌다. 내 안에서 뭔가 깨졌다. 너는 괴물이야. 밤에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계속했다. 멈출 수 없었다. 동생이 나를 찾아왔다. 칼을 들고. 아니, 그냥 화해. 내가 다 한 거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증명해. 그는 울었다. 약해졌다. 나는 그걸 봤다. 만족. 아니, 슬픔. 어머니가 알았다. 너였어. 그녀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그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가족이야. 나는 말했다. 이제 아니야.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 아버지는 재산을 잃을 위기. 세무조사로 벌금. 그는 파산 직전.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에 오지 않았다. 호텔에서 지냈다. 동생은 직장을 그만뒀다. 평판 때문에. 그는 집에 머물렀다. 우울증. 약을 먹었다. 나는 그를 봤다. 약해진 모습. 내 탓인가? 하지만 그날의 말 부담이야. 그게 떠올랐다. 어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나와 함께.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원망이 보였다. 나는 무시했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너지? 그는 물었다. 약해진 목소리. 나는 부정했다.
아니, 하지만 그는 알았다. 내 눈빛이 달라 그는 말했다. 미안해 의사과. 늦었다. 나는 말했다. 가세요. 내 심리는 이제 공허. 복수가 끝나가지만 만족 없음. 오히려 상실. 내가 잃은 건 뭐야? 인성. 가족. 동생이 자살 시도했다. 약화다. 병원으로. 어머니가 울었다. 내 탓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나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맞다. 내 계획의 결과. 나는 병원에서 그를 봤다. 왜? 그는 물었다. 너 때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갔다.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다. 회사 퇴사, 재산 몰수. 그는 혼자 살았다. 가난하게. 나는 그걸 알았다. 소문으로. 내 안에 갈등이 폭발했다. 멈췄어야 해. 하지만 후회. 아니. 필요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깨졌다. 그녀는 나를 피했다. 너 무서워. 그녀가 말했다. 나는 혼자가 됐다. 진짜로. 복수의 대가. 내 영혼. 하지만 살아남았다. 강하게. 아니, 부서지게.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는 거리로 나앉았다. 동생은 회복됐지만 나를 증오했다. 어머니는 멀어졌다. 나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다. 수입은 안정됐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밤에 그날의 생일을 생각한다. 기생충 그 말은 이제 내게 돌아왔다. 내가 기생충이 됐나? 그들의 고통에 기생하는.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후회하나? 이게 정의였을까?